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세상 살아간 얘기를 사주적으로 얘기해보거나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제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형제덕을 살필 때는 비겁을 살피곤 합니다. 특히나 일간이 약할 때 든든한 비겁이 곁에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형제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예가 될까요? 분명 일간이 약한데 곁에 있는 비겁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형제덕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사주팔자로 형제덕이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술년, 무인월, 계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자, 이 사주가 형제덕이 매우 없는 사주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으면은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하기도 용이합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일간에 패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패는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세간 내팽이 되겠죠. 먼저 비겁인 물부터 잡으면 물은 일지,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물은 해수 하나뿐이라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보면은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지 사완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인성인 쇠는 지장간에만 들어있고 나와 있는 경금 큰 쇠뿐이라 쇠기운도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을 찾아볼까요? 식상부터요. 식상은 물이 생해준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월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 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됐네요. 식상이 나무 기운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지장간에 들어있어서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불, 시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월지 임무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큰 불, 작은 불 나와 있고 지장간에 들어있어서 불균도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 후보가 되겠네요. 불균이 제법 많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면 흙은 연지에 술토 큰흙, 월간에 무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무간의 무토, 일지 해수안의 무토, 시지 사완의 무토가 암장됐네요. 관성인 흙의 힘이 상당하죠. 무토, 술토 나와 있는 흙,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흙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강할까요? 흙이 강할까요? 흙이 약간 강한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흙은 무토, 술토뿐이지만은 지장간에 흙들이 들어있고 화생토까지 받고 있어서 흙이 약간 강해졌습니다. 사주 강약은 내 힘을 빼는 오행, 불이 강하고 흙이 강하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신령한 사주가 됐고,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바로 밑에 있는 해수가 일간에게 힘을 주는 용신같이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자고요. 형제덕을 볼 때 사주의 비겁의 기운을 본다고 그랬죠? 해수 큰 물이 일간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리고 사주에 여비되는 사화를 해수가 와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해수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사화를 충한 게 아니고 해수가 인목을 생합니다. 인목을 생하면은 개수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 힘을 빼는 인목에게 힘을 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해수가 일간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인목을 생한다라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화를 축해줘서 사화를 꺼줘도 좋은데 끄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지도 않고 인목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비겁입니다. 자, 형제덕이 있을까요? 형제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탬이 되는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군을 생해서 적군을 키워주는 형제가 돼서 형제덕이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용신을 해소로 잡는 게 아니라 경금으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한 사주가 무토, 술토, 살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 무서운 존재를 경금이 설을 해주고 있죠. 토생금으로 설을 해주고 있어서 일간이 숨 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 오히려 경금이 용시되겠습니다. 큰 새가 작은 모를 생할 수는 없지만은 살의 힘을 빼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신이 되겠죠. 그러니 형제인 해수의 덕을 전혀 보지 못한 개수는 형제덕이 없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렇게 약한 사주에 비겁이 있어서 일간에게 힘을 줘서 좋은 형제덕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형제덕이 없는 경우를 얘기했죠.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